일본 스가 총리가 매우 위험한 도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무사히 끝낼 수 있다면 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 후에 록다운을 하게 된다면 일본 경제는 괴멸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무라 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1차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던 지난 2020년 4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본 경제의 손실액은 6조 4천억 엔이었습니다. 2차 긴급사태 때인 2021년 1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6조 3천억 엔의 손실액이 발생했고 3차 발령 때인 2021년 4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3조 1천억 엔의 경제 손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선언이 첫 번째, 두 번째와 비교해서 손실액이 절반 이하인 것은 대상 구역이 전국이 아닌 10개 도도부현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액과 비교해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실은 1조 8천억 엔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관객 1만 명을 상한으로 하고 올림픽을 개최했을 경우엔 1조 7천억 엔 정도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여부에 따른 손실이 일본의 2020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의 경제 효과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경미한 것에 그칩니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한 손실은 올림픽 취소로 인한 손실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실시하는 스케줄상 세 번째 긴급사태 선언은 6월 20일부로 해제되어 10개 도도부현에서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로 이행했습니다.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단계에서 선언을 해제한 것은 일본 정부가 올림픽과 중요한 선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지난 4월 오사카에 적용되었을 때 감염자를 감소시킬 만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선언이 감염자 수의 충분한 감소를 기다리지 않고 졸속으로 해제된 결과 해제 후 1개월 만에 감염이 재확산되어 세 번째 선언이 발령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염병 전문가는 물론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일정 때문에 재확산될 뿐만 아니라 관중이 있는 올림픽이 재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쿄올림픽 개최로 인해 네 번째 긴급사태 선포가 발령되면 일본의 경제 손실은 향후 몇 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에 일본 GDP는 5%가 넘는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네 번째 긴급사태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증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인파가 증가함에 따라 올림픽 개최 중 선언 재발령이 필요하다는 추산과 올림픽 관중의 감염 위험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추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국립감염증연구소 등에 따르면 인파가 선언 해제 후에 10% 증가하고 1개월 후에 15% 증가하면 올림픽 개최 직전인 7월 하순에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하루에 500명을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3일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619명으로 벌써 이 추산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인파가 5에서 10% 더 늘어나면 8월 초에 긴급사태 선언의 기준인 신규 감염자 수 1000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에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도쿄대학의 나카타 교수 등의 분석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보고에 따르면 올림픽 관전을 갔을 때 감염 위험은 가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바로 현장을 떠나더라도 6배 높아지고 바로 떠나지 않으면 최대 90배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 분석되고 있는 자료 모두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감염자 수의 증가를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추산은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악영향이 작다고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추산한 분석 결과도 축소된 숫자로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올림픽은 9개 도부현 42곳의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올림픽 기간 중인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반 티켓을 보유한 관객만 270만 명이 관람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으로 발생하는 인파는 도쿄 전체로 보면 일부밖에 되지 않으므로 올림픽에서 많은 감염 보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인구가 1,400만 명이고 하루에 일상적으로 1,000만 명이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수 및 관계자, 관중 등으로 증가하는 인파는 일일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 의견도 성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림픽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행사에서도 변이형 감염은 급속한 확산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서 13일에 G7 회의가 열린 영국에서는 6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는 28명이었지만 6월 10일까지 일주일간 25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6월 17일까지는 82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인도형 변이 감염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G7 정상회의와 인과관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인파의 증가가 감염 확대의 주 요인이었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감염 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 언론이나 경비, 경찰관 등 6,500명의 관계자가 방문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는 전 세계에서 선수와 관계자 등 5만 3천 명이 일본에 입국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 언론이나 경비, 관계자, 관객 등이 더해집니다. 인도형 변이가 급격히 확대할 위험은 높고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도 높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더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인구의 60%가 1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들어 인도형 감염이 급격히 확대되어 록다운 연장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감염자의 90%가 인도형 변이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보다 백신 접종이 현저히 늦은 일본은 인도형 변이의 폭발적 확산 여지가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스가 총리는 매우 위험한 도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령 여론을 무시하고 올림픽을 강행 개최하더라도 감염 확대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다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도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감염이 확산되고 네 번째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스가 총리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설령 선언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도 스가 총리는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언을 발령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개막식 직전인 7월 20일부터 감염 폭발이 심각해지는 경우입니다. 일본 정부도 조직위도 멈추는 것을 주저하고 그대로 돌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올림픽 기간 중이어서 긴급사태 선포가 늦어지면 그 대가는 지금까지의 긴급사태 선포 때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2021년 1월에서 3월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락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으로 4월에서 6월기도 마이너스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통해 플러스 성장을 기대했지만 해외 관객이 제로가 된 데다 일본 내에서도 관객 상한선을 두고 있어서 경제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후에 록다운을 하게 된다면 일본 경제는 괴멸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정리가 본격화될 뿐 아니라 항공업계, 여행업계, 백화점, 외식업체 같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개최가 일본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정말로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